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점포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포괄, 양도, 양수, 그 다음에 청년, 창업세액 감면을 패키지로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있는데, 양도인이 이제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겠죠. 자, 근데 법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권리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라고 하는데, 자,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이 되고요. 양수인과 관련이 되는 거는 이제 개인도 가능하고 이제 법인도 가능합니다. 권리금 부분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권리금 이외에 바닥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사업소득처럼 장부를 하지 않고요. 그 수익 금액이죠. 그 금액에서 필요경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6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 소득 금액은 자, 수익 금액 있죠. 그 금액의 40%가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실무사하고 이제 권리금 계약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권리금에 뭐 1억을 준다. 뭐 1억만 툭 쳐버리면 안 되고요. 양도인이 특히 신경 써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왜? 권리금이 이제 시설 권리금과 관련되는 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쪽으로 빠집니다. 분류가. 그러면 시설 권리금 이외에 바닥 권리금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체 권리금 중에서 시설 권리금이 차지하는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담하는 기타 소득세의 원천 징수라든가 소득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 권리금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1순위로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양도인이 세무대리인을 써서 소득세 장부 기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폐업시까지 감가상각 명세서라는 것을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 명세서란 게 뭐냐면, 자, 양도인이 뭐요? 고정자산, 비품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면 구입한 시점부터 비용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폐업시까지 다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해요.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소위 말한 시설 권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권리금 중에서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시설 권리금이 4천이 남아있는 게. 그러면 4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이 아니죠. 바닥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이 되기 때문에 6천에 대한 기타 소득 0.6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까? 0.4에 해당되는 2,40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됩니다.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수익 금액이 이제 8.8%를 지방세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8.8% 원천징수라는 얘기는 들으세요.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납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처럼 가급세 내는 거하고 똑같고 연말정산을 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5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정산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양도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잘 나눠야 되고 시설 권리금이 꼭 잡혀야지 그만큼 기타 소득으로 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슈가 뭐냐면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계약서를 쓰는데요. 그냥 말로만 해주고 통장으로 돈을 쏴주는데 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안 해요. 그런데 추후에 이제 양수인 입장에서 자, 권리금에 대해서 1억이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오너도 이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요거 이제 서류를 추후에 양도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 처리 문제라든가 또는 바닥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도 양수인이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납부에 대한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에 돈을 주는 시점에서 모든 게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양수인 입장에서 볼게요. 그게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기본적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돈을 줘버리면은
그냥 한꺼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5년 동안에 거쳐서 비용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수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됐다고 칠게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없는데, 양수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양도인 계좌로 통장을 싸주고 기본적인 권리금 계약서가 있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용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돈 받는 사람이 세법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 입장에서도 금액이 작거나 이거 안 해도 되죠. 신고 안 해도 되죠. 일단 편의점이 됐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안 되면 좋죠.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권리금이 특히 큰 경우는요. 그 다음에 양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폐업을 해버리면 사학과 관련되는 거를 폐업을 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11월 달에 폐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학과 관련되는 장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득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 부분에 대한 기타 소득 부분도 사업하고 섞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개인과 관련돼서는 별도 계산을 통해서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양도인이 몰라서 원천징수 기타 소득을 안 했다고 했어요. 5천만 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어떡하냐?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5월 달에 가서 내가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있죠. 원천징수한 5천만 원을 합산을 해서 필요경비 60% 반영해서 자, 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양도인 입장과 양수인 입장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 유튜브에 제가 작성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포괄양도 양수인데요. 똑같습니다. 10%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도, 양수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가 없어요. 네. 충족하지 않으면 10%만큼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거래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5천 이거 쓰기만 하고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약서에 부가세 5천만 원 옆에다가 별도라는 용어가 없으면 그 5천만 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가세 내 돈에 양도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5,500을 더 받아야 되는데 5천 내에서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부가세 부분도 양수인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금과 포괄양도 양수 부가세 부분을 봤고요. 자, 이제는 소득세와 관련돼서 창업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청년 창업세액 감면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5년간입니다. 내가 내야 될 소득 금액에 대해서 100% 또는 자, 50%에 해당되는 만큼 자, 감면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세제 혜택이 됩니다. 그게 수도권이냐, 수도권 밖에 자, 청년 창업 감면을 받느냐 따라서 감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실무상으로 자,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죠? 청년 창업 감면을 받는 업종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업종에 해당이 안 되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요. 감면 업종에 해당이 돼버리면 추후에 폐업을 하고 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신청을 하면 2번 감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해당 업종에 받는 거 5년 동안 감면을 받는 거니까 그걸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연령 요건은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청년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가정을 하고요. 이 감면 업종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업종 코드라는 거를 입력을 하는데요. 그 코드가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뉘어져서 자, 표시가 되는데 해당되는 업종은요.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입니다. 세분류 항목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를 해야지
감면 규정을 받고 있어요. 업종 유무 확인은요, 세무사하고 한번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업종이 뭐냐? 커피숍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술 파는 것도 안 되겠죠. 전문점도 안 되고요. 비알코올, 음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요.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니까 뭐 합병분할 이런 어려운 말 빼고요. 제일 많이 있는 게 뭘까요? 어떤 A라는 장소를 찍어서 그쪽에서 내가 고깃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이 뭐죠? 전에 있던 고깃집을 뭐예요? 인수해서 다시 뭐죠? 고깃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양도양수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업에 양도양수와 관련되는 거는 창업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도 좀 있긴 있는데 양도양수와 관련되는 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냐? 내가 창업이 되려면 자, 그 장소에 기존의 사업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 업종과 관련된 그대로 승계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단 업종 기준에 충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개인 사업자로 A라는 장소에서 음식업을 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니까 일정 금액을 넘긴 거예요. 매출액이. 성실이 되기 전에 개인을 폐업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칠게요. 이런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아닙니까? 창업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3년 전에 내가 고깃집을 영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A라는 장소에서 폐업을 하고 서울의 B라는 장소에서 다시 뭐죠? 고깃집을 오픈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폐업을 하고 감면받은 업종을 다시 영위를 할 때지 않습니까? 동일 업종으로 갈 때면 돼요. 다른 업종일 때는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는 또 감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A라는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를 쭉 했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돼버리니까 다른 업종을 또 추가할 때입니다.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A라는 장소에서 고깃집을 영위를 하다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B라는 장소에 똑같은 사람 명의로 해서 고깃집을 오픈했을 때, 자, 이때는 그죠? 추가 확장이잖아요.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이라고 가정할게요. 도소매에 해당이 돼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어요. 음식 오는 사람이. 그러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부정으로 추가를 해버리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업종이 서로 틀리잖아요. 음식업을 이용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도소매로 해서 감면 업종이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신규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 정리를 드리면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포괄양도 양수, 기존에 사업하는 거 그대로 인수하면 자, 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폐업을 했다가 개인이 폐업을 하고 법인 전환할 경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폐업을 했다가 동일 업종으로 다시 신규로 내는 경우도 자,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 확장이라든가 네 번째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종 하고 싶으면 어떻게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신규 같은 사업장에서 추가를 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다 뜨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해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액 감면 박탈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만 34세에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다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돼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감행 업종으로 가정을 한다면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감행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간편장부에 해당되면 간편으로 가면 되는데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회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청렴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슈가 되는 권리금 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 포괄양도 양수 문제, 청년 창업 감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